현지 시간으로 27일 힌덴버그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를 내놓고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포트가 발간된 직후 주가가 크게 휘청이며 이대로 큰 위기를 맞이하는가 싶었던 슈퍼마이크로였는데요. 이게 웬걸 바닥을 한번 찍은 뒤 다시 주가가 조금이지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공매도 리포트 생각보다 큰 타격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게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대상이 된 기업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 리포트도 어디까지나 리포트를 낸 기관이 조사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보고서의 일종일 뿐이니까요. 다시 말해 공매도 리서치 기관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힌덴버그와 같은 공매도 리서치 기관은 특정 기업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이후 리포트를 발간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려 차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얼핏 듣기에 다분히 주가 조작처럼 들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죠. 힌덴버그는 이 분야 탑티어의 기관입니다. 특히 힌덴버그가 2020년 내놓은 니콜라에 대한 보고서나 2023년에 발간한 아다니 그룹에 대한 리포트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러나 이 기업의 명성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이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거나 당장 기업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실질적인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부 및 규제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송을 거쳐야 하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 공매도 리포트가 나와도 막상 시장에서의 여파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죠. 그런데 이번 슈퍼마이크로의 경우 공매도 리포트가 큰 반향을 일으킨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슈퍼마이크로가 바로 다음 날인 28일 재무 공시가 늦어질 것이란 발표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힌덴버그 리포트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10K 보고서 제출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했는데요. 내부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30일에는 10K 지연 사실에 대한 공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재무 공시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정인 상태죠. 힌덴버그에서 얘네 재무구조 아무래도 부정회계하는 것 같아 라며 공매도 의견을 내놓았는데 바로 다음 날에 슈퍼마이크로가 우리 이번에 재무공시 제출 늦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진짜 큰일이 났다 생각이 절로 들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모두가 여기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하락한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를 보고 지금이 바이더딥의 기회다 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자, 먼저 JP모건이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힌덴버그 보고서에 담긴 주장을 놓고 확언하기 어렵다며 힌덴버그가 제시한 혐의점에 관하여서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계 처리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죠. 2020년에 슈퍼마이크로가 벌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떼어놓고 지금의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 회계 부정의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셈이죠. 실제로 힌덴버그의 리포트에서 회계 부정에 대한 혐의를 지적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2018년과 2020년에 이 기업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정작 올해 들어서 어떤 회계 부정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내부자를 인용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증언이 주된 근거죠. 물론 2020년 당시 회계 부정이 연루된 당사자들이 다시 복직된 점이나 기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슈퍼마이크로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당장의 안건에 대해선 실증적인 근거는 아직 많지 않은 셈입니다.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들어갔던 것은 아니니까요.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JP모건은 힌덴버그 보고서의 내용과 별개로 2026년 및 2027년에 예상되는 인공지능 서버 시장에서의 중기적인 수익 기회는 변함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및 투명성에서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한 상황에서 여전히 성장 스토리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식의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슈퍼마이크로에 대해서 여전히 강세를 점치는 투자은행은 또 있었는데요. 바로 바클레이즈였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조지왕 애널리스트는 8월 28일,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가 공시 지연을 알린 당일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전에 제시한 비중 확대 등급 및 693달러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습니다. 28일 슈퍼마이크로의 마감가가 443.49달러였음을 고려하면 56%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셈이죠. 그런데 이런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코멘트에서는 슈퍼마이크로의 지배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슈퍼마이크로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현재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페널티 박스에 놓여 있다고 비유했죠. 이처럼 시장에서는 슈퍼마이크로의 현상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럴 때일수록 위험 보상 비율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슈퍼마이크로의 리스크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힌덴버그가 제시한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슈퍼마이크로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고요. 사실 이번에 공시 제출이 늦어진 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 팩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어떨까요?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에 비해 기대 수익이 다소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무섭게 상승했던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올해 들어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이 기업의 불투명성이라던가 기업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탈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설령 힌덴버그 리포트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의 슈퍼마이크로는 다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 들어 분기를 거듭할수록 슈퍼마이크로의 외형이 쭉쭉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회계연도 2024년 실제 달력상으로는 2023년 7월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정작 내실은 악화되었습니다. 마진이 악화된 것이죠. 물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덕분에 마진이 감소했어도 기록한 이익 자체는 늘어났습니다만 비율이 이렇게 꺾이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실제로 슈퍼마이크로가 최근 분기에서 어닝 미스를 낸 것도 매출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지만 주당 순이익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요약해서 공매도 리포트에서 언급된 다양한 법적 리스크와 더불어 점점 도전적으로 변하는 업황에 흔들리는 펀더멘탈까지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포지션을 개시하기엔 리스크가 다소 높은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